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학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북한학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북한학이 공개 학문으로 아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출발한 것이 바로 그 시점이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사실은 햇볕 정치 학문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재규 초대 원장 그분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도 햇볕 정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학문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때 북한학 이 학위 취득을 위해서 제가 북한학을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북한학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북한 연구 방법론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과의 비교 논리, 세 번째는 북한 체제의 이해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흥미를 느꼈던 것은 북한 연구 방법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양성만큼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 방법에서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어쨌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비교 논리는 제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북한 우선 체제 이해 그리고 연구 방법론 이 두 가지 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란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 과연 이론적으로 외부적 시각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더군다나 지금 한국 북한 학계의 기득권은 다 여기 남한 출신들 그런 박사 교수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탈북자 출신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나니까 햇볕 정책 실행의 방법에 짜맞추기 위해서 가상의 시각에서 본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지금 국제사회에는 두 개의 북한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시각에서 본 가상의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상의 북한을 전 세계에 잘못된 북한학을 전 세계에 전파시킨 것이 바로 장본인이 한국의 북한학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 실행을 위해서 외국에 약간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엔 또 동북아 연구소가 있죠, 역사연구소. 그리고 또 실제 남북 경협을 주도했던 현대 쪽에 아산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숱한 거금을 뿌려가지고 해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으로만 그렇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대화 파트너로 상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논조의 설득을 설득 논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숱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1호 중호 이런 전문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학의 대변자로 등장을 하면서 안팎으로 북한학은 이렇게 외부 시각의 기득권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한국 북한학이 말하는 북한 체제 이해에서 보니까 이것은 북한학이라기보다도 북한 건국학이라고 해야지 더 적중한 표현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6.25 전쟁 전후 그 영향으로 1950년도까지 그 자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 자료들이. 그리고 그 이후 60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였죠. 그때까지는. 70년도부터는 사실 이미 수령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그때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 독주 체제로 가면서 그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폐쇄 정치를 한 결과 모든 정보들이 다 차단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북한 자료들이 이 70년도 이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다 나니까 지금 오늘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하는 이런 수령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수령주의라고 하게 되게 되면 지도자의 그 숭계 과정 그것만 보고서는 그것을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상징적 개념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란 나라는 그 수령주의 그 명분 그것이 명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시스템으로 그 만든 것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 시스템이었습니다. 솔직히 2014년도까지 한국의 북한 학계가 얼마나 이게 허술한가 하는 그 아주 과학적인 증거이기도 한데요. 2014년도에 그 뉴포커스에서 북한의 핵심 권력은 당 조직 지도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북한 학계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한국의 북한 학계가 얼마나 그동안 북한을 외부적 시각에서만 봤느냐 그리고 북한의 권력 정권 본질도 얼마나 잘 몰랐느냐 하는 방증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한국의 북한 학계가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 70년도 이후부터 그 북한 그 정보 공백을 무엇으로 메꿨냐면 바로 탈북자들의 증언 혹은 그 북한의 대외 선전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이것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접근해야지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재적 접근법과 그리고 아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건 범죄 집단이다 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진보와 보수의 이 시각이 갈리면서 이것이 그대로 북한 학계에도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름의 이론이죠. 실제적인 이론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주도했던 것이 바로 북한 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학이 이렇게 정치화 되다 나니까 그 햇볕 정책 같은 그런 처음부터 잘못됐던 그런 정책들이 10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탈북했을 때 국정원 산하 거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면 조사관들이 북한의 권력 주체를 군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당 조직 지도부이고 노동당이다. 북한은 유일집권당이 노동당이기 때문에 당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군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이분들이 그건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가졌던 직업의 한계다. 북한은 선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군이 주도를 한다. 이렇게 국정원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안다고 하는 그런 국정원 조사관의 말을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왜 모를까? 정보기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북한학을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잘못된 북한학이 이 뿌리에서 뻗어나간 언론,
정보, 학계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잘못 뻗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부 시각에서 북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 북한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역으로 그 학문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선 분단 당사국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있고 세 번째는 3만 명의 탈북자를 갖고 있는 이런 휴민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제일 잘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언론, 학계에서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사실은 이렇게 한국부터 잘못된 북한학인 줄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그 이런 겁니다. 냉면 그 자재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냉면을 만들라 하게 되면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그 냉면을 보지 못한 외국 요리사들은 냉면이 아니라 다른 파스타를 만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란 이 정보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게 정보의 판단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학이 또 이 잘못된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탈북자 출신 교수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일단 그 중원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커졌던 그렇게 성장해 왔던 10년 동안 성장해 왔던 북한학계이기 때문에 탈북자 출신 박사들은 많은데 교수는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그 외부 시각으로 기득권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탈북자 엘리트 출신들이 당 조직 지도부에서 주장을 해도 북한이 선전하는 성군 정치 그 팩트만을 근거로 북한이 군부가 모든 걸 주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학은 그 북한 연혁 그리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잘 암기하면 그것이 학문으로서의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또 이미 그 남들이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 엔진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디자인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사고하는 북한학이 돼야 되는데 말할 줄 아는 북한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햇볕 정책의 이 비과학성은 북한학의 비과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 잘못된 북한학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반햇볕 정책이냐 이런 양진영의 그 논리 싸움으로만 이게 전개되지 북한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그 체계화하고 또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그 북한 내에서 가장 익숙했던 체제 용어가 뭐냐 했을 때 당 조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주의 못지않게 익숙한 용어가 당 조직 생활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수령주의는 이념이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행위하는 그런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이 당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 조직 생활 원리를 알아야지 북한이 왜 저렇게 결정을 하고 또 왜 그 남북 관계에서나 또 국제 관계에서 왜 저런 오류들을 범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 선전 자료에만 충실하다 나니까 일종의 전쟁의 야도 같아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사례를 든다면 뭐 북한의 권력 2인자다, 3인자다. 그런데 그 2인자, 3인자들이 다 숙청되고 지금은 뭐 그 거의 숙청이 됐는데 그러면 그 숙청하는 그 또 다른 권력의 배후는 누구냐 했을 때 그에 대한 그 해답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북한학이 지금부터라도 그 실질적인 북한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이런 가상의 북한학은 사실 그 학문으로서의 포기를 해야지 그게 그 지성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그러면 탈북자의 시각에서 본 실제의 북한, 그 북한학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